내신대비 소설가 구보씨 1일 두 번째 영상 시작합니다. 차장이 다시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어디를 가십니까? 대화 간접 처리했죠. 큰 따옴표 없습니다. 구보는 전차가 향해 가는 곳을 바라보며 문득 창경문이라도 갈까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차장에게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어요.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한번 차에 몸을 의탁했을 때 그는 어디서든 섣불리 내릴 수 없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상실했다 라고 표현하죠. 당시의 지식인의 무기력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쉼표를 끊임없이 쓰면서 일기의 호흡을 조절하고 있어요. 차는 서고 또 움직였다. 구보는 창밖을 내다보며 문득 대학병원에도 들을 걸 그랬나 해본다. 연구실에서 친구는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를 찾다가 좀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은 행복은 아니어도 어떻든 한계의 일일 수 있다. 구보의 이 일상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된 일은 아무것도 없고요. 그것을 강조하는 말이 문득 이런 단어들입니다. 부사어를 활용해서 구보가 아무 계획 없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납니다. 구보가 머리를 돌렸을 때 그는 그곳에 지금 막 차에 오른 듯 싶은 한 여성을 보고 그리고 신기하게 놀랐다.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오늘 전차에서 그 색시를 만났죠 하면 어머니는 응당 반색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뒤를 케어 물을 게다. 문장이 상당히 길죠? 이 긴 문장을 중간에 이렇게 쉼표를 활용해서 끊어주고 쉼표를 활용해서 끊어주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아마도 그 여자는 구보와 어떤 사연이 있는 여자 같아요. 오직 그뿐이라고 말한다면 어머니는 실망을 하고 그리고 그를 주변 머리 없다고 책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보가 상상하고 추측해 보는 거죠. 그러나 누가 그 일을 알고 그리고 아들을 졸하다라고 말한다면 어머니는 내 아들이 원체 얌전해서 그렇게 변호할 게다. 아무래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 아들은 내가 욕할 수는 있어도 남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원하진 않겠죠. 구보는 여자와 시선이 마주칠까봐 겁하여 얼토당토 않는 곳을 보며 저 여자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보았을까 하고 생각한다. 일단 구보가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매우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보면 특히나 앞부분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래요. 자, 의식의 흐름이라는 게 여기서 보면 내릴까 라고 생각을 창경원에 갈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대학병원에 가서 친구라도 만날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머리를 돌렸을 때 한 여성을 보고 그 여성을 보면서 어머니는 이렇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어떤 인과에 의해서 갈등 구조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연상에 의해서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쭉 써내려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자는 혹은 그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자, 의문과 가정의 문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구보의 소극적인 행동력, 그 다음에 관념적인 태도라는 게 뭐냐면 실행에 옮기기보다는 머릿속에 생각만 떠도는 그런 성격을 뜻합니다. 전차 안에 승객은 결코 많지 않았고 자리가 몇 군데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석에 가 서 있는 사람이란 남의 눈에 띄기가 쉽다. 여자는 응당 자기를 보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러나 여자는 능히 자기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의문이다. 작년 여름에 단 한 번 만났을 뿐이므로 이래 1년간 길에서라도 얼굴을 대한 일이 없는 남자를, 여기서 남자는 구보죠. 그렇게 쉽사리 여자는 알아내지 못했을 게다. 그러나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여자에게 자신의 기억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서든 외롭고 또 쓸쓸한 일이다. 생각 끝에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외롭고 쓸쓸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죠. 여자와의 회견 당시 자신의 그 대담한 혹은 뻔뻔스러운 태도와 화술이 그에게 적지 않은 인상을 주었으리라 생각하고, 그리고 여자는 때때로 자기를 생각해주고 있었다고 믿고 싶었다. 자, 누군가든 어쨌든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관계를 지속하거나 또는 시작하거나 유지하거나 하지 않는 소심한 성격이 드러나죠. 그는 분명히 나를 보았고 그리고 나라고 알았을 게다. 이제는 거의 그 여자가 자기를 알아보았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이 구보는 알고 싶었다. 결코 대담하지 못하는 초리로 비스듬히 두 칸 통에 떨어져 앉아있는 여자의 옆 얼굴을 곁눈질하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와 눈이 마주칠 것이 겁나서 시선을 돌리며 여자는 혹시 자기를 곁눈질한 남자의 꼴을 곁눈으로 느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해 본다. 여자는 남자를 그 남자라고 알고 그리고 남자가 자기를 그 여자라고 안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우에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마땅할까 하고 구보는 그러한 것에 머리를 썼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자가 저 남자 그 남자네, 그리고 나 알아봤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아른 채를 하야 오를지도 몰랐다. 혹은 모른 채 하는 게 정당한 인사인지도 몰랐다. 자, 우유부단한 성격이 또 한번 드러나죠. 그 중에 어느 편을 여자는 바라고 있을까 알았으면 하였다. 갑자기 그러한 것에 마음을 태고 있는 자기가 스스로 이상하고 우스워서 오직 요만한 일에 이렇게 흥분할 수 있었던가 스스로 의심해 보았다. 그러면 나는 마음속에 극히 그를 생각하고 있었던지도 모르겠다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그가 여자와 한 번 본 뒤로 1년간 그는 일찍이 한 번도 꿈에본 일이 없었던 것을 생각해냈을 때 자기는 역시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구보는 자기의 감정에 대한 확신도 없죠. 확신조차 없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자기가 여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이리저리 공상을 달리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감정의 모독이었고 그리고 일종의 제약이었다. 자, 만약 그렇다면 이라는 게 뭐냐?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면 여자를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공상해보고 이런 거 역시 감정의 모독이고 일종의 죄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자가 자기를 진정으로 그리워하고 있다면 구보가 여자 편을 눈을 주었을 때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산을 들고 동대문에서 하차하기를 기다려 내려갔다. 구보는 마음이 또 한 번 동요하며 창너머로 여자가 청량리엔 전차를 기다리느라 그곳 안전지대로 가서는 것을 보았을 때 차에서 곧 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여자가 청량리엔 전차 속에서 또 자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가 일도 없는데 오직 여자와의 사이에서 어떤 기회를 엿보기 위해 그 차를 탄 것이 틀림없다는 걸 눈치챌 때 여자는 그러한 자기를 얼마나 천박하게 생각할까? 그래 구보는 망설이는 동안 전차는 달리고 멀어졌다. 마침내 여자의 모양이 완전히 떠났을 때 갑자기 아차 하고 뉘우친다.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모든 행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후회하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요. 행복은 그가 그렇게 구애 마지 않던 행복은 그 여자와 함께 영원히 가버렸는지도 모른다. 여자가 자기에게 던져줄 행복을 가슴에 품고 구보가 마음의 문을 열어 가까이 와주기를 갈망했는지 모른다. 왜 자기는 여자에게 좀 더 대담하지 못했나.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온갖 아름다운 점을 하나하나 세어보면 혹은 이 여자 말고 자기에게 행복을 약속해주는 이가 없지나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였다. 방향판 한강교를 갈고 전차는 훈련원을 지났다. 구보는 자리에 앉아 주머니에서 오전 백동화를 골라 꺼내며 시대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소지입니다. 비록 한 번도 꿈에본 일이 없더라도 역시 그가 자기에게 유일한 여자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본다.
즉 강하게 끌리지는 않았더라도 그 여자가 나에게 유리한 여자는 아니었을까? 자기가 그를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구보가 재감정을 속인 것을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가 여자를 만나보고 돌아왔을 때 그는 집에서 아들을 궁금해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에게 요거는 그녀를 만났을 때를 회상해 보는 거죠. 그 여자면 정도의 뜻을 표하였던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그보는 어머니가 섹시집으로 솔직하게 구원할 것을 금하였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엄마한테 그 여자 정도면 괜찮아요 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구호는 하지 마세요. 허영심만에서 나온 일은 아니다. 그 여자가 자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경우에 객적개실이 여자를 괴롭혀주고 싶지 않았던 까닭이다. 자, 배려심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자신감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다. 여자의 의사와 감정을 존중하고 싶었다. 그러나 물론 여자에게는 아무런 말도 오지 않았다. 구보는 여자가 은근히 자기에게 무슨 말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도 생각해 보았다. 시대상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런 기대를 좀 했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생각하는 자신이 우스웠다. 그런 동안에 날은 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흥미를 구보는 잃기 시작했다. 혹시 여자에게서라도 먼저 말이 있다면. 그러나 구보는 이 문제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게다. 언젠가 여자의 집과 어떻게 인척관계가 있는 노마나님이 와서 섹시집에서도 이 편에 동정만 살피고 있는 듯 싶더라.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쓰디쓰게 웃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희극이라기보단 한 개의 비극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구보는 그 비극에서 자기네들을 구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서려 들지 않았다. 결단성이나 행동력이 없었다. 뒷부분 줄거리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 작품의 포인트는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있습니다. 일단 저 의식의 흐름, 두 번째 3인칭 정주혁 작가 시점인데요. 그런데 주인공 구보의 초점에 맞추어서만 서술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초점화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다. 자, 스스로에 대해서 자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다. 자, 고현학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풍속에 대해서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들을 고현학이라고 합니다. 박태현의 소설은 이런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시대상에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것들이 특징이에요. 결국은 서로의 반응만 살피다가 끝나버린 인연에 대해서 조소하다, 조소, 쓴 웃음을 짓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곁다리에 나와 있는 이런 포인트들, 자, 학습활동 거의 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네, 현장에서 문제풀이 하면서 질문 받겠습니다.